자, 쉐어하우스가 뭔지부터 조금 더 봐야 되는데요. 자, 일단은 이 방테크, 그러니까 쭉 방으로 한 재테크가 뜨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은 저금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은퇴하는 세대는 계속 늘어나는데 아직까지 금리가 대출 금리는 상승하고 있지만 예금 금리는 그대로 저금리로 남아 있겠죠. 저금리가 계속 장기화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저금리 시대에 따라서 고정적인 수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집 안에서도 이 방테크라는 말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1인 가구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가구 수 중에 1, 2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50%가 넘을 정도로 1, 2인 가구의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보고 계실 걸로 알고 계시고요. 또 수입 대비 임차인 입장에서는 월 수입 대비해서 주거비 부담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런 공유 경제에 따른 이런 쉐어하우스에 대한 선호도가 또 높아져 간다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쉐어하우스 모여서 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방테크라는 말이 나온다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릴 이 쉐어하우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는데, 자, 이렇게 집이 아니라 방 하나로 돈을 버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쉐어하우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외국인 관광객들 상대로 하는 게스트하우스, 그리고 또 단기 임대, 즉 우리가 1년이나 2년을 목적으로 임대를 주는 거에 반해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단기로 임대를 주는 방법, 그리고 또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라는 기본적인 상식을 떼어넘는 이 무보증금 임대, 그리고 또 주택 중에서도 일부분만 주는 임대, 그리고 또 내가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이면서도 또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서 주는 전대차 임대, 이런 종류의 여러 가지 재테크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은 이 쉐어하우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쉐어하우스란 무엇일까? 바로 이 쉐어하우스는 공유를 뜻하는 쉐어와 그리고 집을 뜻하는 하우스를 합쳐서 쉐어하우스라고 합니다. 즉 공유 하우스, 그러니까 나누는 집이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한번 나눠서 가는 그런 체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침실은 개별적으로 사용을 하면서요, 거실이라든가 주방, 욕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즉 원룸에 사용하게 되면 이 작은 원룸 속에서 내가 잠을 자고 또 거실의 기능과 그리고 여러 가지 욕실 기능이 있다라면 이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요, 침실은 개별적으로 사용하지만 이 거실이라든가 또는 욕실이라든가 주방 같은 경우에는 넓은 면적에서 편안하게 더 넓게 사용 가능하다. 그리고면서 어떤 네트워크를 통할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쉐어하우스의 일반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즉 이런 거실은 같이 공유를 하게 되고요. 주방도 같이 공유를 하면서 또 욕실 또한 공유를 하면서 침실은 따로 간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침실은 이제 침대라든가 간단한 어떤 책상 같은 경우에 있을 것이고요. 또 큰 방 같은 경우에는 방 두 개를 같이 공유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격은 낮추면서 또 넓은 공간, 공용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쉐어하우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쉐어하우스를 임대를 주는 임대인 입장에서 한번 살펴본다면 쉐어하우스를 한다면 어떤 수익률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집이 하나 있는데 보증금 약 5천에 월세를 1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쉐어하우스를 한다라고 하면 방이 3개가 있을 때 이 방 개별마다 임대를 따로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 전체를 빌려줬을 시에는 월 100만 원을 받겠지만 방 한 개당을 빌려주게 된다라면 한 사람당 대략 5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았을 때 방 하나에서 나오는 것이 약 100만 원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방 3개이기 때문에, 근데 방 3개가 다 크진 않죠. 일반적으로 안방은 크고요. 작은 방은 좀 작기 때문에 평균치를 따지자라면 대략 월세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방을 개별적으로 임대를 준다라면 최소 200만 원 정도, 약 2배 정도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그냥 집을 통으로 임대를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방을 개별로 임대를 주게 된다면 수익률적인 부분에서는 더 극대화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쓰는 사람, 즉 임차인 입장에서는 무엇이 좋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렴한 보증금. 일반적으로요, 임차인 입장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에 대한, 한 달에 내는 월세에 대한 부분을 2달치 정도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만 원을 만약에 월세로 낸다라고 하게 되면 보증금은 약 100만 원, 100만 원 정도의 보증금이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저렴하다는 거.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집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에 대한 부분들을 만약에 연체했을 시에 보증하는 것이 바로 보증금입니다. 하지만 이 저렴한 보증금이라는 것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편하겠지만 반대로 임대주인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임차인들을 받을 때 어떤 철저한 면접을 통해서 또 받게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원룸에 사실 때는 그 좁은 공간에서 모든 짐들이나 어떤 내가 생활 반경 자체가 5평 정도에 머문다 한다면 이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거실이라든가 또는 주방이라든가 이런 넓은 공간을 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즉 5평에서 살던 분들이 32평이나 40평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쾌적한 환경에서 간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웬만한 옵션들이 다 갖춰져 있는 시설과 그리고 또 가구들이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깨끗하고 편리한 시설 속에서 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주거 환경과 이런 깨끗한 시설로 인해서 삶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진다는 점, 그런 것이 좋겠고요. 또 관리비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처럼 웬만한 것들이 내가 거주를 혼자 한다면 뭐 도시가스, 수도, 전기 모든 것들을 다 혼자 부담해야 되겠지만 여러 명이 같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낸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월세 부분으로 관리비에 대한 부분까지 충당이 가능한다라면 임차인 입장에서 좀 더 편리하다라는 거. 그리고 또 보통 임대차 기간이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1년 내지 2년에 대한 그런 계약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임대 기간을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이나 또는 1년이나 내가 원하는 대로 늘려가면서 편안하게 거주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고요. 또 혹시라도 외국어라든가 글로벌화 되면서 외국 관광객들 또는 외국 분들하고 같이 거주를 하는 그런 쉐어하우스도 있고요. 또 전공별로 또는 직업별로 다양한 어떤 컨셉에 맞춰서 이런 어떤 서로 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쉐어하우스로 포장되는 그런 집들이 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컨셉을 따라가서 쉐어하우스에 거주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하지만 일단은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든지 단점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일반 임대를 한다라고 하면 2년이라는 계약 기간 동안에는 임대인 입장에서도 기간이 보장이 되는 거고 또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편리하게 관리가 되겠지만 자, 단기적으로 하고 사람들이 빈번하게 또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또 월 임대료를 연체했을 시에 빠른 대처가 필요한데 그 월 임대료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을 시에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어떤 불편함. 그리고 또 세입자 간에도 항상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매년 좋을 수도 있겠지만 또 세입자 간에도 이런 불화로 인해서 또 다툼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고요. 또 시설 짓기 노후에 대한 또 파손에 대한 그런 우려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최근 들어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위탁 업체한테 위탁을 함으로써 좀 불편한 부분은 해소가 되는 그런 경향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시원이나 원룸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단기 임대고 무보증금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교해 본다면 자, 고시텔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아닙니다. 사실은 근린생활시설이고요. 주택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에 시설을 한 부분이 좀 들어간다라고 하고요. 또 그 부분에 사업자 등록증이나 부가세라든가 종합부동산 소득세라든가 여러 가지가 또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화장실, 욕실 내부 설치가 지금은 합법화돼 있겠지만 주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따로 별개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고시원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 어떤 느낌에 다른 어떤 문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쉐어하우스의 운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데요. 자, 집이 여러 채 있어야 운영할 수 있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여러 개 사업 현장을 늘릴 수 있겠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집에다가 쉐어하우스를 주고 또 다른 집을 할 수 있겠지만 꼭 내가 소유하지 않아도요. 임대를 통해서도 쉐어하우스를 할 수 있다는 점을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내가 만약에 임대로 들어가서 임대를 또 준다라면 이 전대차에 대한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의 동의를 받고서 임대를 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따라서 매출에서 필요한 비용 경비, 만약에 위탁을 준다라면 위탁 수수료도 나갈 거고요. 또 이런 여러 가지 소비품에 대한 그 경비가 나갈 것이고 그